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6일 화요일 주식시장 어떠셨나요?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수가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 10종목 중에 6종목이 하락하는 투심 자체는 좋지 않은 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달 들어서 오늘이 가장 큰 수익을 냈고 또 제 주식 토론방 같이 있는 분들이나 제 구독자분들은 오히려 반대로 수익을 잘 낸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 이유를 뒷부분에서 좀 설명드리겠고요. 오늘부터 수요일인 오늘부터 지스타가 시작이 되죠. 게임 박람회인데요. 오히려 게임 박람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재료 소멸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 또 두나무 관련된 주도 마찬가지로 재료 소멸을 주의해야 된다는 말을 시작으로 뒷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은 한 6번 정도 매수 매도를 하다 보니까 회사 일이 많이 밀려서 집에 와서 회사 일을 좀 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빠르게 오늘은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뭐 종목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아무래도 제 구독자분들은 저의 그래도 투자 방식이 좀 독특하고 그리고 항상 수익을 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소개했었던 뉴스죠. 지난주 금요일에는 대한항공이 어닝 서프라이즈 기사가 나왔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 어닝 서프라이즈 기사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2,000명이 넘는 상태, 위중증 환자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주는 갈 수가 없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아침에 아시아나항공을 매수했다던가 뭐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 분들은 다른 수익을 내고 있는데 메타버스, NFT, 게임주 그런 곳에서 오늘 큰 수익을 낸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본인만 이렇게 물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흐름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어제 이제 물론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레키노라주 때문에 급등한 거를 소개하면서 제약바이오 쪽에 아무래도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 왜냐하면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어저께 보여드렸던 장표가 이거죠. 어저께 종가 대비해서 올랐었던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제약바이오 쪽을 전 하지 않는다. 물론 뭐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강세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이 안에서도 종목 발굴을 잘해서 수익을 내는 분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오히려 제약바이오에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것만을 보고 매수를 장초에 했다면 대부분 다 마이너스였을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상승률 32 종목 중에선 제약바이오가 한 종목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제약바이오는 약세 섹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어저께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었죠. 힘 있는 특히나 강세 섹터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강세 섹터가 엔터, 원전, DDR5 이런 데기 때문에 그런 곳만 체크를 하는 거예요. 딴 데는 저는 개인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바이오 이렇게 오늘도 많이 오른 데가 많이 올랐죠. 한국 BNC, 뭐 레고 컴바인 추천드리긴 했었지만 뭐 급등을 해갖고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평소에 이제 주장을 하는데 물론 제약바이오를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이나 다른 저평가 우량주들 뭐 퀀트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아무래도 버턴업 방식으로 종목들을 먼저 선정을 하고 저 PBR이나 저 PER이나 이런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제 방식이 항상 옳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어쨌든 탑다운 방식을 통해서 강세 섹터를 먼저 찾아내고 주도주를 먼저 찾아내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한 두세 개 종목만 분석하는 방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종목이 급등할 것을 아침 9시부터 알고 있고 그런 종목들 두세 종목만 차트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항상 좋은 수익을 내고 있고 지금 6달 연속으로 50% 이상 수익을 내고 있고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한 120%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무슨 주식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제 주식 구독자 1년 된 분들은 제가 초창기부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는지 아시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저는 좀 체계화해서 어쨌든 뭐 강의도 하고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제가 종목들도 많이 말씀드릴 거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현재 시장에서 강한 것을 흐름을 캐치해내는 같은 뉴스를 봐도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알고 있는 평소의 지식이라든지 어느 정도 고집을 좀 내려놓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제약 바이오만 하는 분들도 있죠.
제약바이오가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도 신풍제약이라든지 뭐 굉장히 뭐 급등하는 경우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든 코로나가 지금 종식되는 상황이고 위드 코로나 뭐 아무리 확진자 수가 2,000명 늘어났다 한들 정부 정책은 전혀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시장에서 강한 섹터를 공략을 하는 게 훨씬 더 수익 낼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본인만의 생각으로 뭐 이런 뭐잘 가지도 않는 현재 가지도 않는 뭐 전장이라든지 뭐 그런 뭐 있죠. 5G라든지 뭐 이런 물론 물린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은 당연히 속상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기회비용에 대해서 꼭 생각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물론 대형주들도 그래서 뭐 손절한 경우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량주인데도 불구하고 몇 달 동안 가지를 못하니까 그 기회비용을 잃기가 싫어서 뭐 마이너스 20%라도 손절을 하고 오히려 다른 중소형주 강세 섹터에 들어가서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었고 제가 뭐 매수 매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제 주식 토론방엔 저보다 매수 매도를 더 잘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그런 분들은 가만히 한 1, 2주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하나 사서 그냥 가만히 보유하고 있었다니까 한 3, 40% 수익이 난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현재 시장에선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꼭 갈 수 있는 종목만 매수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작년과 같은 상승장에서는 오히려 과대낙폭이라든지 많이 빠진 거를 사는 게 그러면은 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시간이 해결해 주니까 그런다고 보고 있지만 사실은 뭐 예전과 같은 박스피를 생각을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뭐 잘못 종목에 몰리면 거의 10년 가까이 물리는 경우도 제가 뭐 현대차 한 8년 동안 물린 그래프 항상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어저께도 제가 이 부분도 장표도 보여드렸는데 최근에 메타버스 ETF가 상당히 비중 확대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수익률을 거의 30% 가까이 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수는 거의 보합세였는데 한 달 사이에 메타버스 ETF가 나온 지가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수익률이 30%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ETF는 직접 투자자들이 안 하는 이유가 뭐 수익률이 그만큼 낮기 때문에 ETF를 잘 안 하는데 ETF가 확률이 그 수익률이 한 달 동안 30%가 넘었다는 얘기는 그 섹터가 무엇을 봐도 강하다고밖에 반증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물론 제가 지난주에 이제 NC소프트가 상한가를 가면서 어느 정도 게임주가 끝물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시그널이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과 이번 주 월요일을 조정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메타버스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당연히 NFT하고 메타버스는 좀 더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경우는 뭐 엔터주라든지 물론 게임주들도 그 지스타 때문에 가기도 했지만 어쨌든 또 다른 섹터에서 이제 NFT 관련된 것들 또 메타버스 관련된 것들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뒷부분에 잘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 제가 공략했었던 섹터는 이 부분입니다. NFT, 메타버스, ETF에 편입된 종목들, 뭐 위메이드나 위메이드맥스, 게임빌, 컴투스, 다날, 서울옥션, 아프리카TV 제가 평소에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한 2달 사이에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게임주 중에서도 뭐 소형주들 넥슨GT라든지 넷게임즈, 넵튠 이런 것들은 1조 아래권에 있는 것들을 제가 많이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급등을 했었고 보시면 엔터주 중에서도 제가 큐브엔터 유일하게 1조 미만이면서 우리가 인지도가 있는 엔터사 중에서 1조 미만 지금 한 3천억밖에 안 되죠. 그 큐브엔터 그다음에 또 뭐 디어유 제가 이제 상장 이후에 거의 상장 전년 대비하면 매출이 거의 100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씀드렸고 물론 상장 자체는 PER이 좀 높게 상장이 되긴 했지만 저는 급등할 것이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디아유는 어저께 상한가 이후에도 오늘 장중한 때 14%까지 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그다음에 나머지 뭐 YG 플러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최근에 다 설명을 했던 종목들이고요. 그다음 메타버스 관련된 것들 덱스터도 제가 2달 전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한 10번 이상은 말씀드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자이언트 스텝, 바이브 컴퍼니, 뭐 MP 이런 것들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었고 오늘 MP 같은 경우 상한가 나머지도 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딱 이렇게 섹터까지만 봤거든요. 오늘 나머지 배터리 소재 오늘 약했으니까 보지도 않았고요. DDR5도 오늘 약했으니까 보지도 않았고 메모리 반도체도 오늘 예상보다는 약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그 방문 때문에 어느 정도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쪽이 좀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 대신에 제가 DB하이텍은 말씀드렸었죠. DB하이텍은 오늘도 상승할 거라고. 그래서 이제 DB하이텍이 장중한 때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 4%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서 현재 강한 종목. 그래서 DDR5 같은 거나 PCB 쪽은 제가 물론 한 2달 전부터는 좋게 계속 말씀드렸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그 실적 발표가 모두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남은 거는 대덕전자의 IR인데
이제 그거 제외하고는 심택이 뭐 심택 벌써 실적 발표한 지가 2주가 돼가지고 벌써 열흘 가까이 돼가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이 이제 재료 소멸로서 어느 정도 추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좀 반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심택가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한 달 사이에 거의 한 50% 가까이 상승을 했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소폭 하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 강세 섹터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빠르게 볼게요. 그래서 저희 방 제가 이제 이름만 가리고서 간단하게 좀 가져왔는데, 오늘 그 대화 나눴었던 내용들이에요. 언급되는 종목들을 보시면은 오늘 다 강세였었던 종목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저희 방에서는 뭐 다른 종목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다 강세 종목만 얘기해요. 왜냐면 이게 제가 한 달 반 사이에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들 이거밖에 없으니까. 여기도 보시면은 덱스터 25% 수익 났다는 내용 있고요. ITI즈 오늘 신규 상장주인데, 신규 상장주가 최근에 지금 굉장히 강하죠. 제가 그 상승률 1위부터 30위까지 정리할 때 항상 옆에 보시면 신규 상장주는 제가 신규 상장주 따로 체크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신 분들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동화기업, DB하이텍 최근에 다 3일 전,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죠. 그래서 동화기업 같은 경우는 한 2, 3일 동안 거의 한 20% 가까이 상승을 했고,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거의 한 7, 8% 정도 상승을 했고요. 어저께 7% 상승했고 오늘 3% 상승했으니까 한 10%가 넘었네요. 그리고 보시면은 카카오게임즈, NC, 아이즈, MPC 같은 건 폐배터리 관련도 주고 제가 한 3일, 4일 전 정도에 정리를 해드렸었죠. 그리고 큐브엔터, 이렇게 서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언급하는 종목들이 다 강세 종목밖에 없어요. 시장에서 현재 강한 종목들. 전혀 뭐 강하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 서로 물어보거나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그런 종목을 대부분 다 보유를 하고 계시거나, 물론 뭐 물린 분들도 있죠. 물린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종목에 대해서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 그 말씀은 뭐냐면, 하락장에서는 강한 종목,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있죠. 대형주보다는 지금 현재 소형주, 특히나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1조 미만의 소형주들이 좀 더 잘 가는 장이고, 그 강세 섹터가 이미 많이 올랐지만 더 갈 수밖에 없는 장이다라고 그 말씀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뭐 주식에, 물론 두려움 때문에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는 당연히 그런 건 오히려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식 경력이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바꾸지 못하는 거는, 저는 그건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언젠가 이렇게 해결이 되겠지, 뭐 작년과 같은 상승장으로 언젠가 돌아오겠지라고 기다린다는 거는 기회비용에 있어서 너무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는 대부분의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재 대선주라든지 한참 또 핫했었던 종목들 있잖아요. 5월부터 뭐 한 10월 사이에 핫했던 종목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가치주 5월, 6월에 막 날라갔었죠. 조선주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3, 40%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회복될 것을 생각을 하고서 1년, 2년 묵힌다는 거는, 저는 그건 상당히 잘못 판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래서 어떤 유튜브 같은 데서는 무슨 뭐 그 해운 사이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조선 사이클이라든지. 조선 같은 경우는 저는 벌써 한 3, 4달 전에 다 손절을 했고요. 마이너스 한 15% 정도에서. 물론 저도 6월, 7월에는 수익을 냈을 때가 있었어요. 가치도 잘 됐을 때는. 근데 분명히 흐름이 꺾인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뭐 사실은 뭐 그 당시에도 슈퍼사이클이든지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이 나왔지만 현재는 쏙 돌아갔잖아요. 그런 말들이. 그래서 아무도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삼성전자 슈퍼사이클에 한번 당한 적이 있잖아요. 작년에. 올해 1월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현재는 뭐 미국 시장을 봐도 그렇고 가치주가 가는 장이 아니라 분명히 성장주가 가는 장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손실을 계속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결과에 대해서 좀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뭐 자이언트스텝, 덱스터, 두산중공업, 그냥 제가 뭐 보유 종목은 저는 이제 시드가 좀 그래도 크기 때문에 한 20종목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다 시장에서 현재 강한 종목들이죠. 다날, neptune, 컴투스, 2차전지 LNF, 두산중공업 정도만 이제 원전 관련된 주로 가치주고, KEC도 차량용 반도체, 덱스터, 자이언트스텝, 타 메타버스, 제이콘텐트리 지옥 관련된 주죠. 이번 주 넷플릭스에서 개봉하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늘도 이제 실현 수익 말고, 저는 이제 실현 수익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실현 수익이 아니라 뭐 손익 추세로 봐도 거의 한 4천만 원 정도는 수익이 났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제가 그 중에서 찾은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계속 유지되고 있는 수익입니다.
그리고 우선 여기도 보면은 이제 보유 종목들 중에 바이브 컴퍼니, 아프리카 TV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죠. 물론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전혀 상한가를 예상을 못했죠. 그래서 저는 사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NFT보다는 한 6개월 전에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익 구간으로 이렇게 넘어가긴 했는데 어쨌든 뭐 다른 목적으로 전 산 거니까 이건 제외하고더라도 쇼박스라든지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뭐 이런 것들 다 최근에 매수했던 종목들이고요. 뭐 엔터주, 그다음에 항공주. 물론 항공주 노란풍선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구간이죠. 마이너스 한 10% 정도. 하지만 뭐 이런 데는 그래도 위드 코로나 주라는 테마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가치주라든지 뭐 5G라든지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물려 있는 종목들하고는 조금은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주, 오늘 게임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넥슨GT나 넷게임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소형주, 그나마 못 갔었던 소형주로 좀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고 한 2주 전에 말씀드렸었죠. 그 이후에도 이제 많이 상승을 했고 넵튠도 오늘 거의 신고가 직전까지 갔고 카카오 게임즈, NFT, 그다음에 토큰과도 이제 요번에 재료가 나오면서 또 이렇게 급등을 했고 사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8조 가까이 되는 기업인데 이 정도면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컴투스, NFT, 그다음에 게임빌, 코인원 뭐 다 제가 평상시 많이 설명드렸던 종목이고 NHN 같은 경우도 한 2주 전 정도에 실적주 플러스 NFT 그 MOU 재료로 해서 이제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또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큐브엔터도 보시는 것처럼 어저께 과대 낙폭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주식 토론방에서는 실적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 장중에 10%까지 급등을 했었고요. 그다음 하이브, 디어유 디어유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YG 플러스도 말씀드렸었고요. 그러니까 사실 YG 엔터테인먼트와 YG 플러스만 본다면은 당연히 YG 엔터테인먼트는 2조 가까이 되는 기업이고 YG 플러스는 소형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에서는 소형주가 잘 간다고 말씀드렸었고요.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이제 컴투스, 위지역 스튜디오의 최대 주주가 아니라 어쨌든 지분을 들고 있는 컴투스, 그래서 위지역 스튜디오와 함께 움직이고 있고, MP 같은 경우가 이제 위지역 스튜디오가 그 대주주죠, 대주주. 그렇기 때문에 MP가 먼저 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지역 스튜디오를 한 11시, 10시 정도 매수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MP 가는 거 보고서, MP 상승하는 거 보고서 위지역 스튜디오 매수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위지역 스튜디오가 움직이지 않았었거든요. 한 2, 3%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그때 매수를 해서 저도 한 6%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나머지 뭐 바이브 컴퍼니도 이제 AI 재료인데, 오늘 거의 한 24%까지 상승을 했고, 6월, 7월에 자이언트 스텝하고 이제 제가 메타버스 관련된 주 많이 정리해드렸었는데, 그때는 제가 자이언트 스텝을 대장주로 말씀드렸고, 바이브 컴퍼니를 부대장주로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바이브 컴퍼니가 최근에 좀 못 올라갔어요. 자이언트 스텝이나 맥스트가 상당히 많이 상승한 거에 비하면은 많이 못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급등을 해서 거의 신고가를 돌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랫단에서 보면은 LG 이노텍이 사실은 전장 부품 쪽인데 이제 최근에 메타버스로까지 연결이 되고 있죠. 아무래도 카메라라든지 이런 차량 부품 이런 것들도 생산하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급등세고, 그다음에 넵튠 대형주 치고는 상당히 급등세였죠. 그다음에 IM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 기업 치고는 동전주, 그리고 이제 소형주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했고, 넵튠도 뭐 미국의 메타버스 기업 투자한 거 말씀드렸었고요. 다날도 제가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거의 신고가 직전까지 갔죠. 금융 핀테크 기업이고 뭐 싸이월드 제트 그거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연테크 아직 좀 못 오른 것들 중에서는 뭐 알체라라든지 주연테크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소재도 이제 후성과 동아기업, 일진머트리얼즈 최근에 이제 많이 급등을 했는데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을 했고요. 근데 이제 후성이나 동아기업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도 좀 버텨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일진머트리얼즈 오늘 상승을 했고요. 일진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는 어저께 제가 증권사 리포트로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매달 1일마다 이제 2천만 원으로 나머지 금액들을 빼고 수익분을 빼고 2천만 원 다시 리셋을 하는데 이번 달에도 지금 벌써 16일인데 한 110% 정도 달성을 했어요. 수익 실현이 지금 2,200만 원 정도 되니까 어쨌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뭐 400만 원 번 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 저도 IT 아이즈만 어저께 매수를 했고요. 어저께 제가 종가 매수를 했고 그거 말고는 다 오늘 매수했던 종목이거든요. 매수했던 종목들인데 바이브 컴퍼니나 이제 디어유, 게임빌, DB 하이텍 다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또는 엊그제 방송에서 다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에서 매수 매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뭐 1,000만 원에 뭐 융자를 써서 뭐 2.5배를 쓰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수익률을 똑같은 관점에서 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한 기술이 있거나 예전부터 보유를 하고 있거나 대부분의 방송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예전부터 저점에서 잡아가지고 큰 수익 내는 걸 말씀하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뭐 3, 4개월 기다려서라도 큰 수익이 나면은 참 다행인데, 사실 안 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뭐 보통은 한 뭐 몇백 개 종목 얘기하고 그 중에서 몇십 개 종목 상승한 거 가지고만 이렇게 강조를 하니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거는, 일단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1, 2주 초는 그날 당일 급등을 하거나 또는 최소한 일주일 안에는 상승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게 성향상 안 맞는 분들은 조금 더 저평가 우량주로 접근하시는 게 맞고, 이런 것들을 그래도, 왜냐면 아무리 직장인이라고 해도 저도 직장인이고요. 스탑로스 기능을 이용해서 자동 매매 기능을, 오늘도 제가 이제 세 종목 정도는 자동 매매로 다 이렇게 팔아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완전 큰 수익은 못 냈어요. 왜냐면 그 위즈익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들어갔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제가 자동 매매, 왜냐면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 매매로 제가 6%만 상승으로 걸어놨거든요. 근데 이제 위직 스튜디오 같은 건 거의 한 7, 8%, 아니 10%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분은 제가 가져갈 수는 없었죠. 당연히 자동 매매로 그냥 매도가 돼버렸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6%만 해도 엄청 큰 수익이죠. 그래서 어쨌든 상승할 것을 예상을 하고 미리 자동 매매를 거고, 반대로 하락할 것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 아랫부분에도 이제 매도를 걸어놓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직장인 투자자들도 얼마든지 종목 선정만 잘 선택을 하신다면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토론방 그 물어보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써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구독과 좋아요 말씀드리고요. 일단 빠르게 오늘 내용 진행해 보겠습니다. 주요표는 오늘 확진자 수는 2125명이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이 그나마 지표상은 좀 나은 편이죠. 그래서 한 0.62% 상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메타버스라든지 게임주라든지 뭐 폐배터리라든지 이런 데만 집중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승 마감은 됐지만 10종목 중에 6종목이 하락하는 장이었다. 그래서 대부분은 뭐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었던 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우존스와 나스닥 현 시간은 이렇게 좋은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중국과 그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시진핑이 그 이번에 만남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좀 호재로 반영이 돼서 이렇게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 지수는 이제 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또 보시면은 이렇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3% 상승인데, 이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역대 최고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DDR5 PCB 관련된 것들을 한 달 반 전부터 추천을 드렸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보합을 좀 겪다가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금 이번에 미국 방문한 것, 그런 거 출장 방문한 것, 이제 이런 것들의 재료까지도 연결돼서 어쨌든 현재 오늘도 사실 DDR5 그 반도체 소부장들이 오늘은 좀 보합이었거든요. 어저께 상승에 비해서는 오늘 상승한 것들이 별로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속성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된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수급이 메타버스나 이런 NFT 쪽으로 좀 몰렸기 때문에 못 간 측면도 있어서, 내일은 오늘 못 갔었던 종목들이, 반도체 소부장들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업황 자체는 좋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럽 증시도 상승 마감을 했고,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뭐 고압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다. 공포지수도 마이너스 1.39%로 하락 마감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국제 유가 좀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제 유가가 아니군요. 그 알루미늄 합금, 아연 이런 원자재들도 상승하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과 연관이 되는데, 오늘은 그래도 다행히 조금 소폭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보시면은 지금 한 이틀 정도는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나무 관련된 주가 그렇게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한다면 좀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데, 두나무에 관련된 실적 발표가 어저께 나왔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내용들이 기사화가 되면서 내일은 어느 정도 최소한 장초에는 급등 시작, 갭상승 시작을 해서 좀 하락하는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주의가 필요하겠죠. 빠른 뉴스 보면은 좀 중요한 것만 좀 빠르게 볼게요. 지스타가 말씀드린 대로 국제게임 전시회인데, 지금 2년 동안 개최가 안 되다가 이번에 드디어 11월 17일,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개최가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지스타가 개최가 되면은 뭐 급등할 것으로 예상하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저도 시장을 열어봐야지 알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재료 소멸로 갭상승 후에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등을 예상해서 이거 대단한 호재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이미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뭐 이렇게 크래프톤이라든지 위메이드라든지 이런
지금 여기에 이제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곳들이 이미 오늘 많이 올랐다, 선반영됐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오프라인 개막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메인 부스, 이번에 메인 부스를 운영한다고 해요. 그래서 100부스 규모.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카카오 게임즈 거의 11% 상승을 했죠. 그리고 보시면은 뭐 신작 게임도 3종이나 발표를 하고, 오딘, 그다음에 이터널 리턴 뭐 이런 것들, 가디언 테일즈 이런 것들도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을 위해서 부스를 마련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크래프톤도 배그, 뉴 스테이트 그런 것들에는 체험존, 그래서 크래프톤도 참여하죠. 그리고 또 퍼러비스도 차세대 게임 엔진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 네,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렇게 참여 기업들, 큰 대형주들 중심으로 한번 주가 상승 여부를 좀 확인해 보시고, 오늘 많이 상승했죠. 그리고 이렇게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사실 정식 참여 기업이라기보다는 여기는 이제 그 부스, BTV 부스를 마련해서 뭐 이렇게 진행을 한다 정도.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기사화가 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어쨌든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내일까지도 이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조심해야 될 거는, 어쨌든 지금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뭐 위메이드 이런 곳들은 거의 한 3달 동안 거의 한 5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아직 기간조정이, 저는 사실 지난주 금요일부터 기간 조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요일 월요일 날 좀 빠지고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보면은 여전히 재료는 강하긴 한데, 그래도 조심은 해야 된다. 왜냐면 제가 아까도 단톡방에 그거 캡처해서 보여드렸지만, 메타버스 관련된 주들이 이번에 최초 상승한 게 아니잖아요. 5월, 6월, 7월에 이미 자이언트 스텝 이런 데가 정말 끝도 모르고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반토막이 났죠. 9월, 10월 겪으면서. 그러다가 11월 달에 페이스북이 이제 이름 메타로 바꾸고 글로벌적인 추세가 메타버스를 다시 각광을 하면서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꼭 그 부분을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고점에 들어가다가는 당연히 물려서 뭐 6개월, 7개월이고 물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그때그때 수익 실현을 하는 편이고, 뭐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 달 전에 들어갔을 테니까 그런 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정리할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ETF에 대한 얘기도 이제 기사가 나온 게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달간 평균 수익률이 23%가 넘는다고 하죠. 하나로 같은 경우는. 근데 그리고 코덱스 같은 경우는 더 30% 이상 된다고 해요. 그만큼 메타버스 관련된 주들이 급등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가, 물론 뭐 넷플릭스 지옥 기대감도 있긴 하지만, 뭐 덱스터는 그런 이유로 최근에 또 급등을 했었고요. 오늘은 좀 쉬어졌지만 위즈육 스튜디오, 그다음에 MP,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급등을 했고, 바이브 컴퍼니도 20%대 상승을 했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중에는 다 강했었죠. 맥스트 같은 경우도 장중에 강했다가 이제 오후 장으로 가면서 좀 흐른 거고, 어쨌든 장초에 모두 강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LG노텍 이런 곳들까지도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관련된 주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어저께 제가 그 부분을 설명드렸었잖아요. NFT를 이제 엔터주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 그래서 뭐 이런 기존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게임 아이템이라든지 뭐 이런 그림 미술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NFT로 거래가 됐다면, 이제는 뭐 팬들을 위한 그런 스타의 사인이라든지 스타의 소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것까지도 NFT로 그 팬 혼자만이 소장할 수 있게끔 만들음에 따라서, 그래서 뭐 누가 쓰던 어떤 엽서인가 그게 뭐 하여튼 500만 원 이상 거래가 됐다고 하죠. 그래서 약간 그런 사례들이 NFT의 미래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거와 함께 제가 아까 아프리카 TV도 어저께 다시 한번 언급드렸었죠. 그래서 아프리카 TV도 오늘 5%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큐브 엔터, 하이브, 디어유, 뭐 YG 플러스 이런 것들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유가 또 반도체 지원법 이런 뭐 내용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들이 글로벌에서도 계속 발생한다는 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지금 또 미국에 방문을 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대기업 회장들이 계속 미국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신산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도 여전히 좀 좋게, 아직은 강세 섹터로 올라오려면 사실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한참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여전히 지금 역별인 곳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좀 어쨌든 희망을 좀 가질만 하다. 그래서 지금 테일러 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좀 높다는 내용도 나왔고, 파운드리에 대한 증설 계획에 대한 내용도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어저께 7% 상승했고 오늘도 한 3% 상승을 했지만, 내일 그다음에 뭐 다음 주까지도 그 여파가 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 증설 그 수혜주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저께 정리해 드렸으니까 그거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제주 반도체, 유진 반도체, 러셀 이런 같은 건 좀 쉬워졌지만 오히려 이렇게 하락으로 조정을 주는 게 아니라 보합으로 또는 상승으로 조정을 줬다는 거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 매물대 소화로도 확인할 수가 있다. 지오 엘리먼트 같은 경우는 저도 오늘 상따를 하려고 장초에 들어갔는데 매도가 안 됐어요. 26%에 걸어놨는데 안 돼서 어쨌든 놓치긴 했지만 3연상 지금 상한가죠. 그래서 지금 방막 1위. 그래서 어쨌든 거기도 신규 상장주 수혜를 받으면서도 업황 자체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어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석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심택이나 아비코전자 이런 데가 조정을 받는데 대주전자재료, 해성 GS까지 근데 버티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연기금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뭐 대석전자는 제가 벌써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제 그 주식 방송 들었던 분들은 대부분 20-30% 수익을 났더라고요. 들어가셨던 분들은. 그래서 어쨌든 저도 아직은 보유하고 있어서 하여튼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한번 보고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왜냐면 대석전자 같은 경우는 장기 보유하기도 물론 좋은 종목이긴 하고 배당도 나오긴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기회비용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떤 주식이든지 고점은 있으니까 당연히 조정을 겪겠죠. 2달이든 3달이든 지금 반도체들이 몇 달 동안 6개월 가까이 조정을 겪는 것처럼 그렇지만 다시 이제 올라갈 때 매수를 하면 된다는 거죠. 굳이 뭐 제가 계속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20% 정도는 빠질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매도 지점을 잘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요. DB하이텍 또 말씀드린 대로 한미반도체 이런 데까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나무 관련된 주 오늘 이 기사가 이제 장 끝나올 때쯤에 나오면서 아무래도 뭐 하나투자증권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9개월 만에 수익률 대박 났다. 두나무 지분 가치로만 시총에 육박하고 있다. 두나무 지분 가치가 지금 1조가 넘는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총이 1조 한 2천억 원 정도 돼요. 하나투자증권이. 그래서 이제 시총만큼 돈을 벌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혜가가 9% 하나투자증권 우도 지금 9%로 시혜가가 형성이 돼 있고 다만 이렇게 시혜가가 높게 형성된 거는 장초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바로 폭락시키는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은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주식 일기방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시초가를 물론 당연히 확인해야겠지만 시초가가 오히려 너무 높게 형성이 되면은 장초에 들어갔다 물리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한 3, 4분 정도는 주가 흐름을 보고서 대응을 하는 것을 당연히 보유자 영역에서는 뭐 즐기시면 되고요. 보유자가 아니고 신규 영역에서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현재 지금 제가 시외가를 써놨는데 하나투자증권 9%, 하나투자증권 우 9%, H너인베스트 5%, 우리기술투자 4% 이렇게 두나무 관련된 주들 모두 높고 오히려 이제 비덴트나 위지트 같이 비썸 관련된 주들은 좀 낮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 편이 조금은 더 안정될 수 있다. 그나마 차트는 비덴트가 좀 더 낫더라고요. 정배열 차트고. 그래서 어쨌든 내일 장초에 보고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급등 후 급락을 꼭 주의해야 된다. 지스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재료 소멸이라는 건 결국엔 기대감 때문에 지금까지 급등을 했던 거고 어느 정도 오히려 오픈을 하면은 하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한번 체크를 해야 된다. 당연히 뭐 손이 빠르신 분들이야 뭐 살짝 올리고 살짝 올리고 쭉 내려도 살짝 올린 것까지 수익을 낼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뭐 직장인 투자자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9시 뉴스 빠르게 봤는데 뭐 특별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위중증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다시 위드 코로나 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국토보유세에 대한 뭐 이런 정책 얘기들이 나오면서 건설수가 좀 상승을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 증시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이든 시진핑의 첫 정상회담. 그래서 뭐 좋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대만 관련해서도 뭐 우호적인 표현을 했고, 그래서 뭐 중국을 더 인정한다는 식으로 대만을 이제 국가성 인정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얘기함에 따라서 잘 마무리가 된 걸로 보이고,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에는 긍정적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금융주, 증권주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금리 인상 수혜주들을 분명히 금융주들이 있잖아요. 뭐 KB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상당히 많은데 그런 곳들에 오늘 은행 이자 수익이 33조 원 발생했다라는 좋은 기사들이 나오면서 당연히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뭐 여신 사업을 하고 있는 금융주들이 수혜를 겪겠죠. 그래서 오히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사실 핀테크 기업이고 너무 시총이 커서 그쪽은 좀 섹터가 좀 다르다고 보고 있고 그냥 전통적인 금융주 쪽으로도 배당 수익도 얻고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포트들도 사실은 지금 시간에는 별로 대단한 게 없더라고요. 아침 시간에는 괜찮은 게 있으면 제가 방에다 공유해 드리는데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삼성전자 이렇게 리포트 나오긴 했지만 전 대형주 지금 최근에는 전혀 매수하고 있지 않고 모두투어 같은 경우도 나오긴 했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확진자 수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주는 하향 추세라서 전혀 뭐 체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장에서는 무조건 수익이 나면은 수익 실현을 하는 거. 빠사오팔 이런 말 제가 예전에 많이 드렸었죠. 빠질 때 사고 오를 때 팔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동아기업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오늘 위에서 샀으면 내가 만약에 10시에 샀다면 그러면은 마이너스 현재 4%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해도, 그리고 저평가 기업이라고 해도 분명히 급등을 했다가 또 하락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종가 매수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굳이 오후장에 잘못 매수를 했다가 이렇게 하락분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장초에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종가 매수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1위부터 30위까지 보면은 오늘은 뭐 사실 거의 뭐 메타버스와 NFT, 뭐 게임주, 엔터주의 날이었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이제 재료가 중요하죠. 재료를 제가 그래서 따로 체크해 놨잖아요.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은 것을 보시면은 신규 상장주들이 엄청나게 많죠. 오늘 상한가 종목들 중에서 제가 들어갔었던 ITI즈, 저는 이제 16% 수익 내고서 나왔는데, 왜냐면 그때 잠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빠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매도하고 다른 종목에 들어갔는데 어쨌든 나중에 보니까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그리고 ITI즈, 지오 엘리먼트, 비트나인 이런 것들은 다 신규 상장 주면서 상한가를 간 것들, 3, 4일 내에 이제 신규 상장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역시나 무상증자 이슈도 강하죠. 제노코 위성통신 최근에 좀 흐름 좋았는데 200% 무상증자, 이번 200% 무상증자면은 상한가 한 두세 번 정도 나올 수도 있어요. 두 배 가격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브 컴퍼니도 메타버스 관련된 주로 같고, 역시나 뭐 MP도 아까 계속 다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메타버스랑 이런 NFT 재료가 역시나 강했다. 근데 그 여파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지스타 게임 그 박람회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타버스 순환매가 돌아서 평소에 못 갔었던 한컴 MDS라든지 예전에 다 소개했던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상승을 했고, MPC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폐배터리 관련된 주 정리해드릴 때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뭐 풍력 관련주 오랜만에 상강 MET 올라갔고, 위메이드맥스, NFT, 썬데이토주도 NFT, 최근에 좀 못 올라갔었던 NFT 메타버스도 올라갔네요. IM도 13% 상승, 딥노이드도 신규 상장, 주성 엔지니어링, 반도체, 실적 기반, 그다음에 펄어비스, 붉은 사막, 그다음에 미국 ETF에 또 편입됐다고 하죠. 그래서 한 12% 크게 상승을 했다. 뒷부분에 봐도 카카오 게임즈 8조짜리가 NFT, 제가 아까 18조라고 말씀 잘못 드렸네요. 8조짜리가 NFT 토큰 재료로 11% 상승, 지하이텍 신규 상장주. 그러니까 보시면은 오늘 딱 눈에 띄는 게 이거죠. 신규 상장주와 메타버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보시면은 신규 상장주가, 이것도 MTS 기능 중에 하나예요. 신규 상장 목록으로 나오는 게 지오 엘리먼트, ITI즈, 비트나인, 디어유도 최근에 상한가 갔었죠. 다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앞으로 신규 상장 11월, 12월에 하는 것들 중에서 재료가 괜찮으면 마찬가지로 뭐 상한가를 갈 수도 있고, 또는 지금 사실 이 ITI즈나 비트나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일요일 날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차트가 좀 특이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 여기가 상한가를 갔나 그거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징주 중에서 보면 거래금액 상위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MP 역시나 게임주들이 많고요. 메타버스 기업 위직 스튜디오, 그다음에 거래량 상위, 그다음에 KC 같은 경우는 이틀 전에 좀 급등했었던 종목이고, 차량용 반도체 생산 기업이고 리비안 관련된 주 중에 대장주기도 했죠. 오늘 리비안이 어저께 한 7% 상승을 하면서 장초 급등을 했었는데 다 반납했습니다. 그렇지, 역시나 이제 장기 재료와 단기 재료를 그래서 제가 계속 구분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MPC 폐배터리, 신원 남북경영업주 8% 같고, 신원도 남북경영 대장주죠. 그다음에 NC소프트, 외국인 순매수 상위 중에서는 NC소프트. 그렇기 때문에 NC소프트가 다시 반등을 했다. 이틀 동안 하락하고, 상한가 이후에 이틀 동안 하락하고 지금 6%대 상승을 했다. 좋은 시그널이죠, 게임주에는. 그다음에 이제 LG 인호테까지도 메타버스로 상승했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한국토시신탁도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하루 쉬어주고 3.6% 오늘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는 코빅실, 그 코로나 예방제죠. 예방 그 관련된 거에서 상승을 했고, 나머지 외국인 순매수 오늘도 여기도 보면 한국토시신탁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부동산 NFT 한다고 해서 상승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 기관 순매수 추정해 보면은 뭐 체크해 볼 만한 거는 메리트 증권. 근데 메리츠 증권이 이미 어젠가 7% 상승했죠. 거의 10%인가 상승했죠. 그래서 많이 상승해서 이제 여기 볼 건 아닌 것 같고, 카카오 게임즈, NFT 토큰 뭐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스타, 물론 지스타 때문에 급등하는 종목도 있겠지만 반대로 재료 소멸로 하락하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어저께 강세부터 정리해 보면은
역시나 NFT와 메타버스가 7종목, 신규 상장주가 5종목이나 됐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에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현재 미국 증시 상승 중이고 환율도 상승 중이어서 이제 어쨌든 시장 상황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환율은 소폭 상승이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이제 코스피 역배열 상태고 뭐 20선을 지금 이틀째 지진하고 있지만 아직은 좀 불안정한 상태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엔터주가 강하긴 한데 어쨌든 뭐 이렇게 좀 수익 실현을 그때그때 하는 게 현재 같은 뭐 변동성이 심한 장에선 뭐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주식 토론방 고정 댓글에다가 남겨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와줘서 정보 토론하시면 되고요. 제가 그렇다고 절대 무슨 뭐 종목 추천해주거나 뭐 리딩을 해주거나 이러진 않고 이 안에서 서로 뭐 좋은 뉴스를 공유하거나 좋은 리포트를 공유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좀 앞부분에 이런저런 좀 말씀을 드리느라고 좀 길게 치긴 했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실 저는 방송이 지금 벌써 1년 됐잖아요. 1년. 근데 1년 동안 저는 항상 한결같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한 4, 5개월 정도는 주식 투자 경험이 없었을 때는 저도 저만의 원칙을 못 찾았는데 한 5개월 이후부터는 계속 주도주, 강세 섹터를 중심으로 그 안에서 종목 선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런 것들의 추세가 대부분 제가 뭐 쇼츠로 올리는 것처럼 90% 이상 항상 맞고 있죠. 8, 90% 맞고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 사실은 코스피 코스닥 다 합치면 2,400 종목이잖아요. 2,400 종목에서 사실 섹터, 강세 섹터 2개만 안다고 생각하면 그 섹터가 오늘 상승할 것 또는 이번 주에 상승할 것으로 안다면은 2,400개 중에서 한 10개 정도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굳이 몇백 종목, 몇천 종목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종목만 보고서 그 안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차트가 괜찮고 뭐 매물대도 괜찮고 그다음에 수급도 잘 들어오고 있는 것들 이런 것을 선택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확률이 높다는 거고 물론 그 안에서도 편차가 나뉘겠죠. 어떤 종목은 보합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고 어떤 종목은 상한가를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웬만해서는 하락을 잘 안 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본인이 이미 투자를 잘하고 있는 분들이야 사실은 뭐 제 주식 방송을 듣겠나요? 근데 어쨌든 계속 손실이 나거나 또는 포트폴리오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과감하게 평소에 안 썼던 그런 방식으로도 한번 선택을 뭐 소액이라도 좀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젊은부자들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뭐 부동산 경매 스터디나 청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